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서 나폴리가 무려 11연승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시즌 개막 이후에 13경기 동안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경기가 사실은 로마에게 나폴리가 매우 힘든 경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도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나폴리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 경기는 로마가 3백을 쓰면서 3-4-1-2 전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펠레그리니, 그리고 오른쪽에 자니올로, 왼쪽에 타미 에이브라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민재 선수가 오늘은 타미 에이브라임과 맞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타미 에이브라임이 워낙에 이제 키도 크니까 제공권도 괜찮고 스피드도 빠르고 아주 탄력이 좋은 유형의 공격수잖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로 스피드도 빠르고 제공권도 좋다 보니까 오늘 타미 에이브라임이 김민재를 상대로 정말 아무것도 못한 경기였어요. 경기 장면을 보면 타미 에이브라임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김민재 또한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타미 에이브라임을 압박하면서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요. 타미 에이브라임이 빠른 스피드를 살려서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김민재가 타미 에이브라임을 빠르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김민재의 스피드도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타미 에이브라임의 스피드에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완벽하게 김민재가 타미 에이브라임을 막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로마의 축구는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수비 라인에서 나폴리의 공격을 끊어낸 이후에 빠르게 달려나가는 자니올로 혹은 타미 에이브라임에게 한 번의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로마가 전방으로 볼을 걷어낼 때 위치 선정을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미리 볼의 동선을 읽고 빠르게 움직여서 볼을 걷어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로마가 볼을 끊어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김민재가 볼이 떨어지는 위치를 타미 에이브라임보다 빨리 파악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타미 에이브라임의 앞쪽에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에이브라임보다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가서 김민재가 볼을 미리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장면처럼 기본적으로 로마 같은 경우는 단단한 수비 그리고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한 빠른 역습, 이게 이제 로마의 경기 스타일인데, 여기서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걷어냈을 때 김민재가 패스의 방향을 빠르게 예측하고 올라와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도 로마가 볼을 끊어서 앞쪽으로 볼을 뿌려주는 모습인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볼의 방향을 읽고 빠르게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로마가 뿌려주는 볼을 먼저 김민재가 방향을 읽고 빠르게 앞으로 나와서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김민재가 로마가 걷어내는 볼을 빠르게 위치 선정을 자리 잡으면서 이미 앞에서 볼을 끊어버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로마의 선수가 뛰어나가고 있지만 뛰어나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김민재가 앞에서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일단 로마가 빠른 역습을 원했던 경기인데, 김민재가 후방에서 로마가 공격을 전개하는 흐름을 읽고 빠르게 자리를 잡은 이후에 로마의 역습을 계속해서 끊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타미 에이브라임과 김민재 두 선수가 계속 맞부딪혔거든요. 그런데 타미 에이브라임을 향해서 로마가 볼을 보내줄 때 김민재가 거의 대부분의 공중볼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이러한 장면처럼 오늘 경기에서 이 타미 에이브라임을 뭐 스피드나 아니면 공중볼 싸움이나 아니면 이제 몸싸움 장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벽하게 묶어낸 장면들을 계속해서 김민재가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로마가 역습을 전개할 때 뛰어가는 에이브라임에게 로마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에이브라임이 스피드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요. 근데 김민재가 뒤에 있다가 빠르게 달려나와서 에이브라임의 돌파를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막아 세우는 것에 더해서 돌아서지 못하게 완벽하게 에이브라임을 힘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에이브라임이 볼을 잡은 이후에 돌아서지 못하니까 2차적인 플레이가 단 한 차례도 안 나왔어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김민재가 완벽하게 에이브라임을 묶어냈다 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에이브라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김민재 선수가 로마가 역습을 전개할 때 수비 뒷공간을 막아 세우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이 장면은 순간적으로 디로렌초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 넓은 오른쪽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로마의 왼쪽 윙백인 스피나졸라와 김민재의 스피드 경쟁이 시작됩니다. 스피나졸라가 앞에 공간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치고 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스피나졸라보다도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스피나졸라의 돌파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주스가 타미 에이브라임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니올로가 제주스의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자니올로와 스피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자니올로에게 로마가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자니올로보다 훨씬 더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자니올로를 스피드에서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김민재가 자니올로를 이겨내서 완벽하게 로마의 역습을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볼을 걷어낼 때 안정적으로 걷어낸다는 거예요. 수비수 중에서 걷어낼 때 우리 팀 선수가 아니라 그냥 목적 없이 걷어내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월드 클래스 수비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볼을 걷어낼 때도 주변에 있는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동료 선수가 있는 방향으로 볼을 걷어낼 때가 많죠.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로마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길게 걷어내는 장면인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타미 에이브라임보다 빠르게 올라와서 먼저 위치 선정을 잡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변에 로마 선수들이 없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냥 볼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오는 볼을 머리로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살짝 앞에 있는 제주스에게 떨어뜨려줘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볼이 나폴리의 소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가 전방으로 볼을 붙여줬을 때 안정적으로 나폴리가 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김민재가 볼을 걷어낼 때 걷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거나 동료 선수가 있는 방향으로 볼을 걷어내면서 계속해서 김민재가 나폴리의 볼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경기에서 그 타미 에이브라임이 별다른 활약을 못하면서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벨로티가 교체 투입이 됐는데 김민재가 벨로티와의 볼 경합에서도 완벽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벨로티에게 로마가 볼을 보내줬는데 김민재가 헤더로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김민재가 에이브라임, 자니올로, 벨로티, 뭐 스피나졸라 여러 이제 로마의 공격 자원들을 만났을 때 단 한 번도 돌파를 허용하지 않고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라는 압도적인 제공권이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팀에 큰 도움이 되냐면, 로마가 이제 오시멘에게 선제골을 실점한 이후에 이제 급해지니까 경기 막판에 앞선의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고 계속해서 볼을 붙여줬어요. 이 장면을 보셔도 앞선에 많은 선수들을 몰아넣고 이 위치로 단순하게 롱패스를 보내줬어요. 근데 로마가 이제 오늘 경기 명단을 보셔도 뭐 이바네스, 스몰링, 에이브라임, 뭐 벨로티, 자니올로, 뭐 크리스단테, 만시니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제 득점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장신 선수들을 앞에 배치해 놓고 단순하게 그냥 뻥 때려주는 이러한 플레이만으로도 위협적인 찬스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김민재가 압도적인 제공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로마가 단순하게 전방으로 볼을 붙여줬을 때 김민재가 로마의 롱패스를 제공권을 압도하면서 모두 다 끊어낸다. 이것이 경기 막판에도 김민재라는 이 압도적인 제공권을 가진 수비수를
가지고 있는 나폴리의 수비 라인에 강점이 발휘된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경기는 나폴리가 이번 시즌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로마의 수비가 단단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경기가 나폴리의 공격수들이 별다른 활약을 못했던 경기였어요. 김민재도 잘했지만 사실 로마의 스몰링도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폴리의 수비 라인과 로마의 수비 라인이 둘 다 엄청나게 잘했던 경기였는데 결국에는 로마의 수비 라인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스몰링이 오시멘을 오늘 경기 내내 잘 막다가 단 한 번 놓쳤는데 거기서 오시멘의 득점이 나왔고, 반면에 나폴리는 90분 내내 김민재가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니까 오늘 경기도 나폴리가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나폴리가 지금 11연승을 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경기력에는 분명히 안정적인 수비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폴리가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냐면, 나폴리가 과연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과연 패배가 없이 전반기를 종료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거든요. 근데 나폴리가 남은 일정 중에서 패배할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오늘 로마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리버풀, 리그에서 아탈란타를 만나는 일정, 요 3경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는 또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리버풀과 아탈란타 요 2경기만 잘 버티면 아마 월드컵 시작 전까지 있는 일정에서 무패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리그 1위로 월드컵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